자, 상조업계 줄폐업 가능성 권은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면 줄폐업이 이어질 거다, 또 이제 규모가 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자본금 확충 부문에 있어서 기존 업체들에 대해 3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예. 이 그동안 자본금을 키우라는 주문인데요. 2019년 1월이 되죠. 이때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정상적으로 신규 회원을 가입받고 있는 업체는 30곳이 되지 않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나머지 업체는 기존 회원들의 월 회비와 장례를 치르는 회원들이 추가로 낸 비용으로 유지만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네, 지난해 4분기 이후에는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단 한 곳도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예. 이 상조 서비스 가입자에게 장례 대신 웨딩이나 크루즈 여행을 권하는 그런 업체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폐업되는 이런 업체에 가입되는 회원들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폐업을 해서 문을 닫을 경우에 지금까지 낸 돈, 선수금이라고 하죠. 그렇겠죠. 이 금액이 은행 지급 보증이나 공제 조합 그리고 은행 예치를 통해서 보장이 되는데요. 예. 이 은행 지급 보증이 되어 있다면 선수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신용도 때문에 은행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4곳밖에 안 됩니다. 예. 공제조합도 절반을 보장해 주는데 이 역시 214개 업체의 30%도 채 되지 않는 60억여 개 업체만 들어 있습니다. 은행 지급 보증이나 공제조합 이 모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 은행 예치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예. 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하면 이렇게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조협에 가입돼 있단 말이에요. 네, 걱정들이 많으실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대형 상조업체로 쏠림 현상이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네, 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안감을 떨쳐내긴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이 올 연말에 불어닥칠 상조업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 피해를 최소화하는 흡수 통합의 방안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상조업체에 이제 가입하셔야 될 곳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골라야 됩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3가지를 볼 것을 조언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재무 건전성입니다. 이 적자 폭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또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인데 이 당장 모든 고객이 해약을 해도 예.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다면 비율이 100%인 겁니다. 예. 몇 군데 있긴 합니다. 이런 예. 곳이. 네, 보증 체결기관은 어디인지도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업체의 신용도가 높다면 대형 은행들이 보증을 많이 섭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해마다 2차례씩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나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서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권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